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은 크게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을 때,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무한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을 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공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동그라미 한 다음에 짝 네, 끊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즉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일 때, 이때 우리는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n 괄호 A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한번 밑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1, 2, 3, 4, 5, 6이 있어요. 네. 집합 1, 2, 3, 4, 5, 6은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총 원소의 개수가 6인 그러한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기호로 쓰면은 이 집합을 우리가 A다. 이렇게 하면은 N, A 값이 6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바 x는 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홀수라는 수는 이걸 집합으로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1, 3, 5, 7, 9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수는 0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 해보면 n 한 다음에 괄호 공집합 기호가 있네요. 네, 이 값은 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 집합은 지금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집합을 우리가 표기할 때 중괄호로 표기하기로 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양이나 숫자들은 전부 원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이다? 네, 그렇죠. 한 개인 유한 집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보면 n 한 다음에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집합은 원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찾고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집합 A는 2, 4, 6, 8부터 해가지고 20 이하의 짝수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유한집합이 맞고 실제로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n 괄호 10, 이 값은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집합 B의 경우는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보면 x는 1하고 2이기 때문에 이 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1,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n 괄호 b는 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집합 C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x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자리 자연수는 원소나열법 우리가 써보면 1, 2, 3, 4, 5 해가지고 9까지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9개가 되겠다. 그래서 NC는 9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 네, 4번에 집합 D를 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x는 5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가 되겠네요. 네, 부분집합의 성질입니다. 그럼 일단 부분집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소일 때는 삼지창 여러분들이 했던 거 A가 집합 A에 속할 때는 이렇게 했었고, 부분집합인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시창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집합이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림으로 보니까 바로 A가 B에 이렇게 속해 있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소 B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표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해 줄 수 있겠다. 즉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한번 두 집합 A, B가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을 만족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등호를 써서 표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A와 B의 원소가 전부 똑같은 걸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4번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등호에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A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서로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시창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A와 B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등호에 짝대기를 그어서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집합 A를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네. 요즘 말로는 찐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예를 보면은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 원래 정의가 뭐니까?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이 집합 A에 속해야 되는데 A에서 가져온 원소는 당연히 A와 A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 맞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공집합의 원소가 없는데 공집합의 원소가 A에 모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A라는 어떠한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뭐 A, B, 뭐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집합 B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합 B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원소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합 B가 결국은 뭘 의미하겠어요? 공집합을 의미하게 되더라. 네,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집합 A에 공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밑에에서 세 집합 A, B, C가 있습니다. A에 지금 원소 1, 2가 있는데 2라고 지금 2가 있는데 B에도 1이 있고 A에 있는 원소 2가 B에도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집합 B하고 집합 C를 비교해 볼 텐데 집합 B에 있는 이 2라는 원소가 지금 집합 C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다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B가 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집합 A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옆에 있는 벤 다이그램을 보면 A는 지금 B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B는 C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은 집합 A라는 애가 집합 C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밑에 나와 있는데 집합 A 1, 2, 3의 진 부분집합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속하게 되고 1은 1에 포함되고 2도 2에 포함되고 3도 3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1, 2도 여기 있는 원소 다 들어가게 되고 2하고 3도 집합 A 원소에 다 포함이 되고 1, 3도 집합 A에 다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2, 3도 집합 A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진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부분집합이면서 같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 경우는 집합 A하고 아예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7개가 집합 A의 진 부분집합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지금 여기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합이 되겠죠? 네,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집합으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집합 1, 2, 3의 부분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습니다. 다음 1만 가지고 있는 이 집합도 당연히 1은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네, 부분집합이 맞겠네요.
그럼 4는 어떻게 될까요?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 집합은 4를 원래 문제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겠다. 2, 3은요? 네, 여기 2, 3이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맞겠고 3, 4도 마찬가지로 4가 주어진 집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네, 1, 2, 3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집합 1, 2, 3에다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맞겠고 그 다음에 1, 2, 3, 4는 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원래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분집합은 어떤 것이 되느냐? 공집합, 그 다음에 집합 1만 가지고 있는 집합,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합 A가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원소 나열법은 이 중괄호,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원소가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뭘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 쉼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집합 A의 원소가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중괄호 안에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이 전부 원소가 되겠다. 이 기호, 그 다음에 이 기호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원소가 되겠다.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여기는 이 2번. 2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다.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항상 맞는 얘기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표현되어 있고 이 공집합 같은 이 기호, 이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근데 이 원소가 지금 집합 A에 그렇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 모든 원소가 지금 집합 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 이 기호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은 이 A의 부분 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동그라미 1개, 동그라미 2개, 즉 동그라미 1개, 동그라미 2개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이 되는 겁니다. 집합이 되는 거고 이 집합 A가 이 집합 A의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는 원소 기호를 쓰는 게 아니고 부분 집합인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아닌 경우는 짝대기로 그어주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 2개가 집합 A에 원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 집합이 되니까 5번은 원소 기호를 썼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겠고 이 기호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기해주면 맞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서로가 부분집합이 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A와 B는 결국은 같은 집합이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합 A에 있는 원소 1하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에는 1하고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는 집합 B에 지금 들어있는 얼마? 그렇죠. 3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A라는 값이 3이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집합 B의 원소들도 집합 A에 있는 원소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는 이 값은 뭐가 돼야 된다? 원소가 7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A는 3이기 때문에 A 더하기 지금 B가 7이다. 근데 A가 3이기 때문에 B의 값은 4가 되겠다. 그래서 A는 3, B는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